예, 저 발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정규고요. 네, 일단은 저희 주제는 텍트 프로그래밍이라고 적었는데 텍트 프로그래밍 아마 거의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전에 설문조사 해보니까 텍트 프로그래밍이나 스마트 컨트랙트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사람들이 뭐 미니 앱, 그런 봇 같은 거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거 위주로 자료를 정리했고 본인이 나중에 뭐 그거 공부해보고 싶다 하면은 일단 링크를 달아두긴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따로 혼자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거 있었으면 저한테 뭐 물어보셔도 되고 어쨌든 이름은 일단 이렇게 적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텔레그램은 다들 아시죠? 텔레그램 지금 설치 안 하신 분 계세요? 핸드폰이나 핸드폰에 다 설치되어 있으실 거고 그 혹시 괜찮으면은 그 데스크탑 버전으로도 한번 설치해 주실래요? 네, 그 아마 스토어에 있을 거예요. 설치가 다 되신 분 한번 손 한번 잠깐 들어주실래요? 데스크탑 버전.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전에 PPT 자료를 넘겨드린 게 있는데 이게 제가 발표를 하면서 중간에 무슨 URL 링크 같은 게 나오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발표 자료를 받으신 다음에 거기에서 제가 발표하는 거 PPT 쭉 따라가시면서 본인이 링크를 눌러서 뭐 좀 확인해 보고 싶다 하면은 그걸 눌러가지고 그냥 쫓아가서 잠깐 보셔도 돼요. 설치되면은 알려주세요. 설치해서 본인 아이디로 접속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실습이 그 텔레그램 앱으로 같이 하면 좋아가지고 설치되신 분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한 번 되셨고 다른 분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웹 버전이 아니라 데스크탑 버전이에요. 그 아마 그 윈도우 깔리신 분들은 MS 스토어에 그냥 텔레그램이라고 치시면은 그 텔레그램 데스크탑 버전 나오거든요. 그걸로 그냥 쭉 가셔도 돼요. 네, 그거 설치하시면 돼요.
아, 그 혹시 윈도우 아이디가 없으셔서 만약에 텔레그램 데스크탑을 못 설치하겠다 하시면은 그냥 쭉 넘어갈게요. 이거 어차피 그냥 이거 제 거 PPT 보고 그냥 집에서 혼자 하셔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크리티컬한 건 아니고 어차피 핸드폰에 텔레그램 앱 설치되어 있으면은 그것도 동작을 하니까 아마 들으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카카오톡은 다들 많이 써보셨으니까 아실 거고 혹시 메신저 뭐 써보신 거 있나요? 라인 써보셨나요? 아니면 왓츠앱이나 페북 메신저. 텔레그램도 사람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900M MAU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9억 명 쓴다는 얘기예요. 9억 명 쓴다는 얘기고 주로 이제 그 약간 보안에 좀 민감한 국가에서 좀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 한 그 9억 명 사람이 실제로 쓰고 그 중에서 한 3억 6천만 개 뭐 미니 앱이 있다고 해요. 그 이 텔레그램 마켓에. 그리고 이제 뭐 많은 기회들이 있다. 이게서 이 나코인이라고 있는데 그 나코인이라고 요즘 그 텔레그램 그 코인판에 약간 좀 한창 흥한 그 밈코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기회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텔레그램 자체에서도 약간 개발자 친화적으로 뭔가를 좀 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 앱이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지금 여기 게임도 있는데 이게 블러 처리한 게 오늘 게임을 안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주로 하게 될 거는 이제 봇이 아마 주로 포커스가 될 거고 미니앱도 살짝 곁들여지긴 한데 미니앱을 만들지는 않을 거고 제가 그 PPT에 링크 딸려 있는데 거기 텔레그램 채팅창에 뭐가 있을 텐데 그거는 저희가 그 시험용으로 만든 미니앱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잠깐 테스트해서 확인해 본 식으로 아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오늘 하게 될 것은 이제 봇을 만들어 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봇이 뭐냐? 그 채팅봇 아세요 혹시? 채팅봇 난 모르겠다. 설명이 필요하다.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채팅봇 뭐냐면은 그 카카오톡에 보면은 무슨 채널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무슨 서비스 같은 거 구독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막 대화를 하잖아요. 뭐 음식 주문하고 싶은데 뭐 언제까지 해줘? 아니면 이제 은행 채널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은행에서 나 이거 비밀번호 까먹었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은 그거를 채팅창으로 막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핑퐁을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봇이라고 해가지고 일정한 규칙이나 대화 패턴에 따라서 그것들을 이제 대답을 내놓는 게 있어요. 그걸 봇이라고 하거든요. 텔레그램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뭐 이 안에 있는 그런 여기서는 톤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 자체 그런 코인 같은 걸 쓰는데 코인 같은 걸 주고 받거나 아니면 자기네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 월렛 아니면 이제 자기 소개 주소 아니면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챌린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심부름 해와라 뭐 그런 거 앱 같은 거 그런 앱 있잖아요. 그런 거 한다든가 아니면 앱 같은 거 설정 받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거를 대화로 이제 핸들링할 수 있게 하는 걸 보시라고 하고요. 그럼 미니 앱은 또 뭐냐? 미니 앱은 쉽게 말해서 앱 속의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앱이라고 생각하면 뭐 구글이나 아니면 이제 애플의 앱스토어에 있는 그런 앱들을 생각하기 좋은데 텔레그램 자체도 하나의 앱이긴 한데 그 텔레그램 메신저 안에서 구동할 수 있는 앱이 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뭐 게임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뭐 돈 주고받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미니 앱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래가지고 혹시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라인이나 다른 메신저 써보신 분들 중에서 거기서 안에 무슨 앱 같은 거 메신저 안에서 앱을 설치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찾아봤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텔레그램은 근데 이 안에서 뭔가 좀 제공을 많이 해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시면은 앱 개발 같은 거 해보고 싶은데 이런 쪽으로 좀 해보고 싶다 하면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아키텍처 이제 간단하게 있는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 미니앱이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제 텔레그램 API 당연히 필요하겠죠. 텔레그램 기반으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미니앱이 동작하기 위한 API. 얘네들은 이제 백엔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데 백엔드 뭐냐면은 뒤에 서버에서 내가 뭘 눌렀을 때 알아서 뭐 계산도 하고 이거 뭐 얼마나 사람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 노트북이나 이런 클라이언트 같은 데서 계산을 하면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빡빡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뒤에 백엔드 단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다 처리해 주는 거고 텔레그램 클라이언트는 이제 UI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API라고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앱 같은 거에 보면은 우리가 그림 같은 거나 화면 같은 거를 막 움직이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을 UI라고 해요. 그래서 요쪽이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있는데 얘들 이제 자체 코인 같은 거 이제 주고 거래하고 그런 거랑 관련된 거. 왜냐면 이제 앱 서비스다 보니까 그 인앱 결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어쨌든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뭐 게임 아이템을 산다든가 그런 행위를 하니까 그런 거랑 관련해 가지고 이제 동작하기 위한 것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미니앱 아키텍처가 요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주로 다뤄볼 거는 아무래도 요 미니앱 API나 텔레그램 클라이언트 쪽에 좀 사실 가까울 것 같아요. 요 톤 인테그레이션이나 요쪽은 이제 거의 손대지 않을 거고.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지식이 막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제가 1시간 반, 2시간 안에 이걸 설명을 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제가 그 정도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했었을 때 이걸 좀 비유법으로 표현하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끝말잇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기러기, 기차, 차표를라는 말을 이렇게 쭉 이어서 하는데, 이거를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로 하면은 이게 쭉 단어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이어지는 게 이 단어를 들었던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이런 블록 같은 거, 그러니까 거래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기록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것들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뭐냐면 게임 규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원을 주면은 뭐 이자를 뭐 다음 달에 뭐 한 달에 1원씩 준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프로그래머블하게 짜는 거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톤 자체는 게임 이름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리그 오브 레전드나 아니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른 뭐 핸드폰의 게임의 이름들, 그런 건데 얘 자체는 이제 암호화폐 이름이에요. 이제 유명한 것들은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이제 얘는 사실 이더리움 쪽에 살짝 가까워요. 약간 프로그래머블한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텍트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텍트는 이제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뭐 C나 파이썬 같은 언어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텔레그램의 뭐 미니 앱 같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키워드가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Text Language for Tone Blockchain, 이렇게 설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뭐 잘하면 뭐가 있냐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랑 관련해서 어떤 뭐 보상 같은 게 있어요. 혹시 그 다른 프로젝트나 아니면 챌린지 같은 거에 바운티나 그랜트 같은 거에 참여해 보시거나 뭐 얘기를 들어봤다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럼 이게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거는 이더리움이나 다른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인데, 텔레그램 자체에서도 그 자기네들이 뭐 미니 앱 서비스 같은 걸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버그 같은 거를 이걸 잡아주면은 이거를 보상을 해줘요, 돈으로. 이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암호화폐로도 줄 수 있고 아니면 이 암호화폐를 실제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로도 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이런 걸 좀 딥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이런 버그 같은 것들 잡아내는데 뭐 센스가 있다든가 아니면 앱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서비스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한다고 했었을 때 자기가 만든 아이디어 가지고 투자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아마 이쪽 바운티나 요 그랜트 같은 거를 좀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제가 아마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회장님한테 이것 좀 미리 해달라고 했던 게 있어요. 혹시 요 네 가지 중에서 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해주시면 반드시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번 시간에 제가 실습을 할 거야. 이 두 개가 있어야지 실습이 진행되는 거라서, 혹시 이 두 개를 안 하셨다는 분은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없으면 제가 바로 진행 가능하고. 일단 없으신 거. 타입스크립트랑 자바스크립트가 제대로 깔렸는지. 아, 그건 괜찮아요. 돌려보면 뭐가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 제대로 안 깔린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마 그 VS 코드 까면은 거기 익스텐션이라고 네모 3개 찍혀 있는데 거기서 검색을 해가지고 하면은 대부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깔았다고 해도 검색해서 그냥 깔으시면은 그냥 알아서 잘 깔릴 거예요. 그리고 요 기팟이나 요 톤키퍼 앱 같은 경우는 필수는 아니거든요. 이건 나중에 본인이 이거를 만약에 스마트 컨트랙트나 아니면 이걸 주고 받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해보고 싶다, 뭐 블록체인 같은 거 이해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거는 추후에 따로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얘 봇바더라는 게 있어요. 얘 봇바더가 뭐냐면은 그 저희 아까 앞에서 그 봇을 만든다라고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 봇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쉽게 해주는 일종의 채팅방 같은 거예요. 채팅방인데 얘 채팅을 이렇게 명령어나 아니면 내가 짠 코드 같은 것들을 올려가지고 텔레그램 상에서 어떤 동작들을 하게 할 수 있는 봇을 만들어주는, 약간 어시스트 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요거 위주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혹시 PC에 지금 다들 텔레그램 데스크탑 설치가 되셨을까요? 예, 있으면 정말 편하거든요. 이게 핸드폰 보면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일단은 깔렸다는 전제 하에 진행을 할 거고, 혹시라도 만약에 잘 안 된다 싶으시면 옆에 친구분들 거 보고 나중에 따로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그램 창에 요 봇파더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실래요? BOT, B랑 F가 대문자고요. 봇파더로 쳐보시고 요 파란색 요 체크 무늬가 있어야 돼요. 얘가 그 공식 인증 마크고 이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은 약간 페이크 같은 거라서 안 누르시는 걸 추천할게요. 요 파란색 이거 블루 배지 있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지시나요? 네. 왜냐면 오른쪽에 제가 이게 링크도 달아놨으니까 그거 누르면 바로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봇을 만들기 전에 이제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이거 프로그래밍에서 명령 규칙이랑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봇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앞에 뭐 붙이고 BOT로 끝나든가 아니면 이제 언더바 해가지고 소문자 BOT로 끝내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명령 규칙을 만드셔야 된다. 만약에 뭐 자기 이름 마음대로 이제 했는데 뒤에 봇을 안 붙였다. 그럼 뭐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실습 시간에는 어쨌든 뒤에 끝에는 요걸로 규칙을 정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실습을 진행하면서 그 API 키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패스워드 같은 게 전해질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한테도 알려주시면 안 되고 본인만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API랑 통신을 해가지고 이거 정보를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야지 나라는 게 인증이 되지. 이걸 만약에 딴 사람한테 넘겨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내 앱을 누가 막 갖다가 훔칠 수가 있다든가 아니면 내 앱에다가 무슨 지갑을 연결했는데 그 뭐 코인 같은 거 막 다 뜯어가거나 그럴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본인만 아셔야 돼요. 이거를 진행하면서 이제 API 키가 주어질 텐데 그래서 이건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봇파더라는 것에 들어가서 여기 슬래시 누르고 스타트를 누르면은 이제 뭐 할 수 있는 뭐 명령어가 막 잔뜩 뜰 거예요. 뭐 어떤 건 뭘 할 수 있고 어떤 건 뭘 할 수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나올 텐데 혹시 저와 같은 화면으로 나오셨을까요? 오른쪽처럼?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하게 될 거는 이제 뉴봇이나 마이봇 이런 것 쪽이고 이런 쪽은 이제 본인이 만약에 앞으로 흥미가 있어가지고 이걸 좀 더 개발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공식 문서나 그런 거 좀 파고 드시면은 아마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을 거니까 요번 실습 단계에서는 아마 요거 위주로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요 뉴봇이랑 마이봇. 그래서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채팅창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데 그대로 따라가시면은 내가 이제 어떤 걸 명령을 쳤을 때 뭐가 있고 없고에 대한 것들을 이제 봇이 알아서 설명을 해줘요. 너가 이거 뭐 아직 만들지 않았다. 아니면 이걸 만들어야 돼서 뭘 해라.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아마 제가 친 순서대로 똑같이 하시면 아마 거의 비슷하게 나오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 마이봇은 뭘 한 거냐면 내가 지금 어떤 봇을 만들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안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없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나는 새로운 봇을 만들고 싶다. 뉴 봇이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지가 알아서 만들어줘요. 뉴봇 만들어 주겠다 하면은 이름을 정하라는데 제가 모르고 뉴봇을 커맨드를 한 번 더 날렸어요. 그럼 당연히 이름이 안 지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뉴봇을 한 다음에 제가 이름을 짓고 싶은 봇을 이렇게 하나 더 쳤어요. 이렇게 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이제 헬로 월드 봇이라고 쳤는데 이거 누가 이미 만들었나 봐요. 헬로 월드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 좀 약간 유니크한 이름으로 좀 치셔가지고 아마 구분하시는 게 아마 생성이 잘 될 거예요. 한번 여기까지 2단계까지 한번 해보실래요? 본인에 관련된 봇을 만들기 위해서 됐다고 하시면은 대답 안 하시고 그냥 손만 잠깐 들어주시면은 제가 체크되는 대로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언더바 한 다음에 대문자 조금 B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명령 규칙이라서 그래요. 아니면 소문자 BOT라고 언더바 안 붙이고 소문자 BOT라고 치셔도 되긴 하는데 그냥 똑같이 따라 하시려면 그냥 제가 한 것처럼 그냥 그대로 하셔도 돼요. 요 헬로 월드 봇은 아마 그래서 안 될 거고 무슨 언더바 봇. 뭐 예를 들면 오늘 날짜에 뭐 내 이름 이니셜하고 언더바 봇 그런 식으로 치면은 금방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 보통 잘 만들어질 거예요. 이거는 제 아이디고 이건 내 첫 번째 뭐 테스트 봇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했고 이거는 뭐 각자 짓기 나름인데 요 뒤에 있는 봇이라는 글자는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아마 요 첫 번째 줄을 하시면은 제가 절대로 보이지 말라고 했었던 이 API 키가 본인 노트북 키보드에는 보일 거예요. 그거를 잘 복사해 두셔가지고 메모장 같은데 어디 옮겨 두시거나 그러주세요. 이거를 잃어버리면은 이거 자기가 만든 봇 찾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디다가 잘 저장을 해 두셔야 돼요.
이것도 원래 제 거는 이게 API 이게 키가 있는데 이거 제가 검은색으로는 제가 일부러 마스킹을 한 거거든요. 제 걸 보여주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다른 분들 거는 각자 자기 거 이게 막 숫자나 영어가 막 잔뜩 섞여서 뭐가 보일 거예요. 저장을 하셨나요 혹시? 네. 그러면은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 밑에 링크에 이거 bot/api 이거 URL 링크 있는데 이거 API 관련해서 만약에 이거를 기능적으로 뭔가 좀 더 구현해보고 싶거나 알고 싶다 하면은 이 링크 따라가면은 아마 관련 문서가 잘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봇이라는 거를 쳤었을 때 이제 메뉴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시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죠. 근데 이제 뭐 이 마이봇 치고 나서 이제 메뉴 요뭐 edit name 같은 거 하면은 내가 지었던 이름 같은 걸 수정할 수 있고 봇 이름을 수정할 수 있는 거고 description picture 하면은 그 썸네일 알죠? 그 유튜브 같은 데 그러보면 막 대표 이미지 같은 거 영상 재생하기 전에 나와 있는 숏컷 같은 거 그거 썸네일 같은 거나 뭐 그런 거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봇 소개 같은 거나 아니면 봇의 프로파일 그리고 얘도 봇 소개고 얘도 봇 소개인데 둘이 뭔 차이인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뒤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맨드는 뭐냐면은 내가 임의로 만든 커맨드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스타트라고 하면은 방금 이제 처음에 이제 매뉴얼처럼 뭐 할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기가 만든 봇 메뉴도 마찬가지로 커맨드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about이랑 description 뭔 차이냐? about은 이제 얘 봇을 클릭했을 때 about 필드에 입력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봇 자체를 클릭했을 때 보면은 about에 뭐가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 거는 제가 이름을 안 정해서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뭔가 만드시고 about에다 문구를 쓰시면 이건 뭘 하는 봇이다. 아니면 이건 테스트 용대로 뭐 그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고 description은 반대로 내가 만든 거를 다른 사람이 눌러서 봤었을 때 얘가 뭘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놓은 게 아니라 이 디스크립션은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커맨드에는 이제 스타트랑 헬프처럼 해서 여기 보면 슬래시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커맨드 자체는 슬래시 자체가 처음 트리거로 시작하는 거고 그 뒤에 명령어로 하는 거를 자기가 이제 문구를 쓰고 이제 관련된 동작 같은 것들을 이제 짜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같은 그 에디트나 에디트 커맨드라고 해서 메뉴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미리 커맨드 정의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뭔 소리냐면은 사용자는 나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안 돼. 사용자는 내가 만든 봇을 쓴다고 하면은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아까 처음에 이렇게 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이렇게 쭉쭉쭉 다 달아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로 월드를 할 시간인데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거나 뭐 막히신 부분 있으실까요? 없으시고 딱히 없으면은 그냥 쭉 진행할게요. 그래서 아까 그 본인 거 API 코드라고 했던 거 그거를 일단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뭐 메모장 띄운 다음에 뭐 뭐 구석에 띄워둔다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잠시 옮겨 두셨을 테니까 문제 없으시고 그리고 VS 코드 혹시 다들 설치하셨나요? 아이디 다른 아이디 쓰시겠다 하면 아이디 쓰셔도 되고 저는 이제 VS 코드가 익숙해서 VS 코드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파이썬 코딩을 한 번씩 다 해보셨다면 그냥 main.py 한번 생성해 보실래요? 그냥 자기 프로젝트 파일 아무데나 경로 아무데나 비어 있는 걸로 하나 만드시면 돼요. main.py 생성을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main.py를 하면은 이제 그 터미널 창을 한번 띄워서 오른쪽 아래에 띄워 보시면은 요 파이썬 텔레그램 봇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pip3로 이거 텔레그램 봇 얘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PPT 보시면은 요 명령어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자기 그 프로젝트 하려는 그 main.py 있던 경로로 터미널로 찾아가셔가지고 요 터미널 창에 요 명령어 그대로 치셔가지고 이 라이브러리 설치해 주셔야 돼요. 한번 라이브러리 설치까지 한번 해보실래요? 얘는 못합니다.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라이브러리입니다. 아니요. 이 해시태그는 안 치셔도 돼요. 이 위에 거 아니면 아래 거 둘 중에 하나만 치시면 돼요. 얘는 대문자가 이게 PPT라서 이게 자동으로 바뀐 거고 그냥 소문자로 쳐도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참고로 PPT에 그거 그대로 편집 가능하니까 그대로 복붙 하셔도 돼요. 귀찮으신 분들. 설치가 되고 있나요 혹시? 네. PPT는
어떤 게 두 개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쓰면서 오타를 넣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되신 분들은 그 잘 안 되시는 분들 옆에 한번 도와주실래요? 혹시 설치가 안 되신 분 계세요? 그냥 한번 도와주실래요? 네, 제가 오타를 쳐서 그래요. 그게 제 실수입니다, 이거. 이제 막 돌아가면서 뭐가 막 설치가 되고 있을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다 됐다고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헬로 월드 코드를 이제 그 메인.py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이걸 다 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귀찮고 이해도 못할 거를 이게 받아쓰기 하는 거라서 일단은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고 제가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리게 할 수 있을게요. 어쨌든 이거는 헬로 월드 코드를 이거 뽑아보는 게 일단 최우선 목적이니까 PPT 전해드린 PPT 파일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것들을 쭉 복사하셔가지고 그 메인.py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왜 색깔 안 나오냐 막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그 익스텐션 중에 이걸 좀 잘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깔아가지고 지금 색깔이 이렇게 나온 거고 아무것도 안 깐 생자로 그 VS 코드로 하고 있으면은 이게 색깔 구분이 잘 안 가고 그냥 회색 글자로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일단은 코드 복사해서 붙여넣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근데 빨간 줄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한 명이 잘 안 되신다고 하시면은 되신 분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됐습니다. 네, 다 됐나요? 네.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설명하면 뒤에 쭉 나올 건데,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느냐? 그럼 아까 뭐 앞에 뭐 헬로월드 나오게 짰잖아요. 그럼 헬로월드 진짜로 나온지 봐야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은 이제 프로그래밍 시간에 뭐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뭐 파이썬이 됐든 아니면 자바가 됐든 뭐 C가 됐든 얘가 컴파일을 하면은 보통 이 터미널 창에 내가 뭐 헬로 월드가 나오든 자기가 짠 프로그래밍에 대한 게 콘솔로 나오는 거 이제 뭐가 팝업이 쭉 뜰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텔레그램 상에서 돌아가는 보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앱 우리가 방금 짰던 그 코드를 컴파일 해가지고 이거 텔레그램 그 자기 메신저 데스크탑 앱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아까 그래서 그 아까 봇파더에서 자기가 테스트봇 이름을 정하셨었잖아요. 그 채팅창으로 그 여러분의 봇 이름을 쳐셔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본인이 정한 이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시고 거기다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거 커맨드로 하기로 했었던 그 역슬래시 스타트라는 거를 그 채팅창에 한번 쳐보세요. 메시지 창에. 그래서 이제 헬로 월드가 나온지만 한번 일단 보시면 되거든요. 아 맞다. 컴파일을 먼저 하셔야 될 거예요. 요 VS 코드에 요 이거 원래 단축키가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코드를 붙여놓은 다음에 요 돌아가는 모양 있잖아요. 그 얘를 눌러주셔야지 컴파일이 될 거예요. 컴파일을 해놓고 나서 이제 텔레그램에서 자기가 해놓은 테스트봇 이름을 쳐가지고 역슬래시 스타트를 하면 이제 돌아갈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근데 컴파일하면 커맨드는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혹시 저장을 하셨을까요? 그 경로에 저장하고 앞에 라이브러리는 설치를 하셨을 테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아무 파일에서나 컴파일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잠깐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메인.점 파일을 만들어서 네. 이 코드를 실행하면 텔레그램에 바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원래는 그렇게 돼야 돼요. 하고 이제 자기가 이름 정했던 그 테스트봇 이름으로 치면은 이제 아무런 뭐 아무것도 없는 채팅창이 나왔을 텐데 거기다가 역슬래시 스타트 하면은 이 코드 자체는 스타트라는 커맨드 라인을 입력을 했을 때 헬로 월드가 나오게끔 짠 거라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혹시 그렇게 나오시나요? 안 나오시나요?
아, 이 토큰을 넣으셔야 돼요, 참. HTTPI, 그 API 토큰을 넣으셔야 됩니다. Your token here 있잖아요. 이거 하시면은 당연히 안 됩니다. 제가 이걸 넣고 까먹었네요. Your token 넣으셔야 됩니다. 아까 그 메모장에 넣었던 거. 그걸 넣으셔야 됩니다. 그걸 넣으셔야지 돌아가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마 다른 API 통신으로 하는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거 하나 유념해 두셔야 돼요. API 키 잘 저장하는 거랑 API 키를 넣어가지고 프로그래밍 돌리는 거랑. 그 from 텔레그램이 포트 업데이트 할때 여기 노란색 물결 뜨는데 그러면 어디에, 여기에 노란색 물결이 뜨네? 여기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앞에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됐거나 이게 파이썬 버전이 터미널 거랑 그게 안 맞아서 그럴 수는 있거든요. 네, 이게 그죠. 그게 웬만해서는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혹시 API 키 입력하니까 잘 되나요? 그래요? API 키는 입력하시죠? 하고 거기 그 내 테스트포 이름 들어가서 스타트 한번 컴파일을 다시 하셔야 돼요. 왜냐면 API 키를 입력을 한 다음에 컴파일을 안 했으니까 네 컴파일 다시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보통 터미널 창에 컨트롤 C를 누르면은 그 컴파일 된 게 다시 멈추거든요. 컨트롤 C를 넣어서 멈추신 다음에 API 키를 넣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저장 한번 누른 다음에 그 아까 오른쪽 상단에 약간 플레이 버튼처럼 생긴 거 요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 작업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오나요? 인내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이거 뭐 꿀팁이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저는 보통 이렇게 하다가 뭐 막히잖아요. 저는 이제 챗GPT 유료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에러 메시지 그냥 그대로 긁어서 물어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대놓고. 왜냐면 인터넷에서 찾는 것도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혼자서 막 공부하시다가 막 막히신다 하면은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잘 안 되시나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는 일단 반응이 없고 한번 보실래요? Send location param. 이 경로에 메인 점 파일 있는 거죠? 메인 점 파일 있고 이게 아마 이게 한글로 이게 경로명이 돼 있을 때 가끔 안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제 거는 지금 아마 다 영어로 돼 있을 텐데 네, 잘 되시나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경로를 하나 따셔가지고 영어로 만드세요. 그럼 될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되게 당혹스러우시죠? 제가 몇 번 당해봐서 알아요. 일단은 복사를 그러니까 D 드라이브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가로로 그냥 이름 아무거나 뭐 CAU, CSE 뭐 데이터 그렇게 치신 다음에 복사해서 넣으시고 IDE 창을 그 윈도우에 새로 띄우세요. 어차피 코드는 똑같을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컴파일을 다시 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 파일 처음으로 해도 상관없죠? 네, 상관없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익숙한 IDE로 쓰시는 것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제가 지금 39분인데 45분까지만 기다려보고 안 되시면은 그냥 쭉 넘어갈게요. 되시는 분 거 옆에서 참고로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아마 다른 본인이 실습하거나 그럴 때는 그 디렉터리 경로나 폴더 경로는 애지간하면 영어로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내가 아무리 코드 잘 짜고 이거 내가 맞게 짰어도 이 컴파일이 안 되면은 이 한글 때문에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당해왔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혹시 안 되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다된 것 같아요. 그쵸? 넘어갈게요. 이해도 된 거고. 그래서 아까처럼 혹시 몰라서 예외 처리 발생한 상황이 있을까 봐 해서 이거는 원래 다른 분 거 자료에 있던 거를 그냥 끌어다 넣은 건데 했는데 뭐가 안 돼요. 그 짝대기 이거 두 개였죠? 하나 아니었죠? 두 개였죠? 이게 제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 버전이 좀 맞아야지 이게 좀 잘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거 뭐 좀 안 된다 싶으면은 아마 버전을 좀 잘 못 맞춰서 그러는 걸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셔도 좋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쳤던 코드들을 각각 이제 파트별로 이제 분석을 할 건데 얘는 헤드라고 해가지고 그 아마 파이썬 다들 파이썬 배우셨나요 혹시? 네, 그 파이썬 기준으로 어차피 파이썬으로 짜져 있으니까 파이썬 기준으로 설명하면 그냥 다 임포트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텔레그램 관련돼서 뭐 업데이트 관련된 거 임포트 하겠다. 뭐 임포트 하겠다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내가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 여기 별표 붙여가지고 이게 다 땡겨 와라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 코딩을 좀 더 정교하게 가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필요한 것만 임포트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왜냐면 다 땡겨서 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만 했었을 때 메모리도 좀 덜 쓰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계인 거고 이게 뭐 어디서 내가 어떤 라이브러리 갖다 써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별로 때려 넣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얘를 좀 더 빠르게 뭐 정교하게 짜고 싶다 할 때만 이제 선별적으로 골라서 하는 식으로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은 클래스를 쓸 일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더 많은 클래스를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헬로 월드만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쓴 거는 이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디 부분, 이제 헤드 부분, 바디 이제 실제로 이 코드가 짜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랑 문법이 조금 비슷해요. 뭐 어싱크 같은 거 있는 거 막 관련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아까 그 텔레그램 창에 스타트라고 치니까 얘가 막 뭐라고 막 말을 튀어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스타트라는 펑션을 이제 정의를 했었고 스타트라는 펑션은 내가 콜을 했었을 때 헬로 월드를 리플라이 해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텔레그램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미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보팅 같은 걸 했었을 때에 대해서 얘가 어떤 반응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이벤트 같은 걸 처리할 때 쓰는 거고 컨텍스트 같은 거는 이게 정적인 데이터라고 하는데 정적인 데이터는 그런 거예요. 그냥 숫자, 문자 뭐 그런 거, 뭐 동영상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컨텍스트라고 하고 여기에도 이제 봇 데이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가 메시지를 써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바디를 짰었는데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이 이제 effective message라고 이제 새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 effective message가 다른 것들 기능적으로나 예외 처리 같은 것들을 훨씬 많이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실제로 이제 여기 코드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뭐 사진이면 사진, 뭐 연락처 같은 거 당연히 텔레그램이니까 메신저니까 아니면 뭐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무슨 뭐 반응 같은 걸 보여준 거랑 관련된 이런 것들 있으니까 아마 혹시라도 많이 이쪽에 관심 있어 공부하시게 된다면 요거를 좀 더 많이 쓰시게 되실 거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핸들러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서 많이 막혔었죠? 이 핸들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렇죠. 이 우리의 API를 받아가지고 내 봇이 돌아가게끔 만들어가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타트 명령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스타트라고 명령어 안 치고 내가 그래서 역슬래시 뭐 메뉴라고 치었을 때 내가 나오게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역슬래시 exit 한 다음에 실제로 얘 텔레그램 채팅방이나 나가는 코드를 짜가지고 얘를 돌아가게끔 하면은 채팅창이 그 커맨드대로 동작을 할 거예요. 기대값대로. 근데 우리 이제 여기서 많은 걸 다뤄보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건 이제 흥미가 있으시면 좀 더 찾아보고 하나하나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파일 했을 때 터미널로 안 나오고 텔레그램 창에 나온다는 거랑 텔레그램 메신저 특유의 그런 기능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걸 이제 봇 같은 거나 앱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이 쓰는 핸들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커맨드 핸들러 같은 경우는 명령어랑 관련된 핸들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역슬래시 스타트나 역슬래시 헬프 같은 거 치면은
뭐 명령에 대해서 많이 반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타트는 아까처럼 이제 내가 처음에 시작 이 보스에 들어간 사람들이 뭘 해줬으면 했었을 때 이거를 시작점에서 뭘 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내용을 하면 되고 헬프 같은 거는 말 그대로 헬프 같은 거 뭐 명령 뭔지 모르겠다 아니면 뭐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관련된 거 자기가 이제 매뉴얼처럼 쓰면 되겠죠. 그런 기능을 하면 되는 거라고 하는 메서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커맨드 핸들러는 이제 방금 스타트했던 거 방금 쓰셨던 거고 이 메시지 핸들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주고받는 메시지에서 그거 자체가 트리거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게 제가 이분 것도 이게 자료 끌어 썼는데 이분이 오늘 늦게 끝내기라는 이제 말을 썼어요 채팅창에. 그럼 이 말 자체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어떤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늦게 끝나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매크로 같은 해가지고 이제 뭐 달력에 있는 뭐 날짜 같은 걸 저장을 한다든가 뭐 그런 기능 같은 것들을 구현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맨드뿐만이 아니라 어떤 단어나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약속 예약어 같은 걸 쳤었을 때 그런 명령 같은 거나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다른 것들이 메시지 핸들러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뒤에 그리고 요 all이나 forwarded 같은 경우에는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약간 필터링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포워드된 메시지에 대해서만 처리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교하게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라인 쿼리 핸들러 같은 경우는 버튼을 클릭했는데 어떤 액션을 할 수 있어요. 예,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앱을 띄운다든가 아니면 다른 화면으로 넘어간다든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GUI랑 관련된 인터랙션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미니 앱은 이제 이 정도 세션으로 마무리가 됐고 너무 쉽죠. 왜냐면 여기서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나가려면 사실 제가 그 정도까지는 많이 잘 못하기도 하고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노잼인 것도 해서 실제로 동작하는 거 위주로 이제 보여드렸는데 자세한 건 아마 그 관련 문서 같은 거 보시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 좀 테스트해보고 만들어 보는 거에 흥미를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PPT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보시면 막 링크가 이제 막 잔뜩 딸려 있어요. 이제 앱을 만들 때 필요한 것들, 이제 필요한 것들도 그 제가 예전에 받았던 자료에서 다 정리를 해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같은 것도 이제 잘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스택 오버플러나 아니면 다른 개발자 커뮤니티 들어가는 것처럼 요 텔레그램 관련된 미니 앱이나 아니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아니면 텍트 언어들 그런 거 관련된 거 질문 답변하는 채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찾아가시면 아마 공부하시는 데는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요 오픈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톤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암호화폐 코인 있잖아요. 그거랑 관련된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이제 요 링크들인 거고요. 자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이나 스마트 컨트랙트 쪽 관련 개발 업무나 그런 쪽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쪽을 참고하시면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월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스마트 컨트랙트용 개발 지갑이랑 관련된 문서들 그런 것들이 쭉 정리되어 있어요. 얘네 둘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코인을 주고 받는다든가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체결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래머블한 그런 계약 같은 것들을 성립한다든가 관련했을 때는 요 두 개는 필수적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보시나 미니 앱에서도 내가 어쨌든 만약에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만약에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거랑 관련된 코드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방금처럼 헬로 월드 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다른 언어로 또 구현을 해야 돼요.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은.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유용한 링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 누가 이미 잘 만들어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튜브 정말 좋습니다. 이분 거를 하면은 대부분 그 아까 말했던 스마트 컨트랙트나 그런 부분을 공부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으실 텐데 이게 문제는 이게 1년 전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라이브러리가 좀 업데이트가 좀 빨리빨리 되는 편이라서 이분이 제공해 주신 기터브 코드대로 하면 뭐가 잘 안 될 거예요. 라이브러리가 없다. 뭐 이게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거 내가 다 찾으면 다 완전 수고란 말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 이게 숙제했냐고 물어봤었을 때 깃팟이라는 거를 설치했냐고 제가 물어봤었는데 혹시 깃팟 써보셨나요? 아니면 설치해보셨나요? 가입은 아마 되셨으면 아마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깃팟이 뭐냐면은 내가 이거 환경 설정 안 하고 다른 사람의 깃허브 주소를 끌거다가 그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은 내가 환경 설정 안 하고도 그 사람 거 코드를 그냥 잘 돌릴 수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게 막 업데이트 안 된 라이브러리라고 해도 이 영상을 보고 이 깃허브 주소를 복사해서 깃팟에다 붙여놓고 하면은 그대로 따라하면 아마 그대로 다 될 거예요. 문제 없이. 그래서 이제 실습할 때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만약 실제로 내가 이걸 구현 단계로 해서 얘를 실제로 짜야 된다고 하면은 그 개발 문서나 아니면 덕스 같은 거 뒤지거나 아니면 이제 구글링 같은 거 막 해가지고 그거를 최신 라이브러리 좀 업데이트 해주시고
메시지나 그런 것도 코딩을 다 일일이 다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학습할 땐 그런 게 다 장애가 돼 버리니까 학습은 이제 요 유튜브랑 요 GitHub 깃팟을 이용해서 주소 따다가 붙여놓고 그거를 이게 깃팟이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 가상 머신 아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윈도우를 나 깔아 쓰고 있는데 나 우분투 쓰고 싶을 때 가상 머신 깔아 쓰잖아요. 버추얼 박스나 그런 거. 깃팟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itHub 주소 따다가 그거 붙여주시고 돌리시면 된다. 혹시라도 만약에 그리고 프로젝트 같은 거 하시거나 과제 같은 거 떨어졌는데 나 확률 수준 제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이거 문서 다 찾아봐야 이러면 완전 고생이니까 이걸 완전히 시뮬레이션 돌리는 것만 해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깃팟을 써보시면 아마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 속도를 좀 진척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방금 보시라고 해가지고 커맨드 라인 쳐가지고 얘가 주고받고 그런 것만 유지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UI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앱처럼 되게 삐까뻔쩍하고 막 예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림 넣고 막 액션하고 되게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하고 근데 그런 거랑 저는 이제 UI 관련 전문가는 또 아니라 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이제 프론트엔드 쪽이나 아니면 UI 쪽으로 그런 거 설계하는 거 아니면 화면 같은 거 어떻게 설계하고 뭐 그런 쪽에 관심이 좀 더 있다라고 하시면은 요 GitHub 요 주소 있죠. 요 주소 따다가 방금 말씀드린 깃팟에 넣고 이제 컴파일해서 돌려보시면 그 텔레그램 뭐 미니 앱에서 나오는 그런 UI 같은 샘플 같은 것들이 쭉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공부해 보시면 좋다라고 해서 이제 링크 하나 따서 넣었고요. 그리고 요 테스팅 미니 앱 같은 경우는 얘 그대로 누르시면은 저희 회사에서 지금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 미니 앱을 테스트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진짜 간단하고 별거 없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한번? 이거 링크 그대로 누르면 아마 텔레그램 창에 그대로 뜰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스타트를 하시면 될 거예요. 역슬래시 스타트를 하면 뭐가 나올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나요? 잠시만요. 제 노트북 좀 가져올게요. 왜냐면 이 미니 앱을 제가 짠 게 아니라서 시뮬레이션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 저기 혹시 저희 학교 와이파이 있나요? 학교 와이파이인데 있는데 제가 아마 잡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졸업한 지 엄청 오래 걸려서 이거는 그러면 제가 그냥 제 핸드폰으로 보여드릴게요. 되나요? 아니요, 제 핸드폰으로 어차피 텔레그램 거기 그게 있으니까 그 동작하는 걸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기 있다. 스타트를 누르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뜨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몇 번 삽질을 했거든요. 이 옆에 혹시 마켓이라는 버튼 있나요? 아, 네. 네,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아, next.js. You will be able to access your IP address. 혹시 학교 IP 아닐까요? 이게 아마 고정 IP 쓰시는 거 예, 맞아요. 이렇게 뜰 거예요. 이거 지금 아마 완성된 게 아니라 일부러 약간 그 얘네들은 원래 기존에 있던 그냥 이미지 같은 거 그냥 따서 넣은 거고 다른 저건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있는데 요 커넥트 월렛이라는 거 한번 눌러 보실래요? 네, 맞아요. 그렇게 나와요. 거기서 그 톤키퍼까지 만약에 설치를 하셨으면은 자기가 이제 톤키퍼 그 테스트넷 월렛에다가 이거 QR 코드를 찍으면은 이 월렛이 얘 앱이랑 연결이 될 거예요. 메인넷은 절대 연결하지 마시고 그건 진짜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마 돈이 없어서 안 될 텐데 테스트넷에 연결해가지고 하시면은 이게 아마 자기 지갑이랑 연결이 될 거예요. 저는 이게 제 지갑 그 테스트넷 지갑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소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이걸로 뭘 하려는지랑 관련된 거는 제가 뒤에 저희 회사랑 관련된 서비스 그런 걸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가 일단은 테스트넷 월렛이 없으면은 아마 접속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월렛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폰키퍼를 만약에 여기 핸드폰에 깔려 있으면은 얘를 누르고 네, 그다음에 그쵸, 안 했죠. 그럼 나중에 하셔도 돼요. 이거는 뭐 급한 건 아니라 가지고 네, 그거랑 관련된 거는 뭐 나중에 인터넷 구글링으로 찾아보셔도 되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제가 아마 평일에는 아마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릴 거예요. 저도 회사원이라서 그래서 아마 질문을 잘 모으신 다음에 나중에 저에 관한 뭐 주소나 뭐 이메일 같은 거를 알려드리면은 그걸 이제 잘 공부를 만약에 하신다고 가정하면은 잘 모아두셨다가 이제 토요일 날에 이제 뭐 그걸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본인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셔도 되고. 혹시 이 월렛이 테스트넷에 접속인가요? 아니면 메인넷에 접속된 건가요? 테스트넷이 아니라 메인넷인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잠시만요. 이 테스트넷 접속 방법은 또 따로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연결을 하면 실제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돈이 빠져나가거나 그런 건 절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돈을 입금을 안 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여기에 테스트넷 이게 마크가 뜨거든요. 이거 그리고 실제로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의미 없는 거고 어쨌든 이게 테스트넷에 접속을 해서 이걸 연결하면 자기 지갑이 연결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연결하셨네요? 된 건가요?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혹시 만약에 친구들이 많이 궁금해하거나 뭐 좀 알려달라 그러면은 이거 원래 만드는 법이나 그런 거 해줘야 돼요. 이거 아마 메인넷인 것 같은데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뭐 돈이 빠져나가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이거 그리고 디스커넥트 있어가지고 나가면 그냥 내 거 나가지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없을 거예요. 혹시 만약에 돈이 뜯겼다. 그럼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이 개발자를 제가 찾아서 고소를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런 거 테스트 버전으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 텔레그램 자체에서도 이런 개발 프로그래밍이랑 관련해서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오픈 채팅방에 뭐 개발자 커뮤니티 뭐 그런 거 모여 있는 거 당연하겠죠. 이거는 근데 사실 뭐 텔레그램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더리움이나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언어나 아니면 신형 언어들 이제 개발 커뮤니티가 있는데 주로 활성화되어 있는 커뮤니티는 톤 소사이어티 코리아라고 이제 한국 사람들 이제 모여 있는 데 있고요. 여기 가면은 이제 관련해서 이제 서비스나 앱 같은 거 만들려는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거 그 코인 같은 거 그런 거에만 그러니까 투자 수단으로서의 코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만약에 자기가 개발 관련된 그런 것들을 찾아내려면 이 안에 있는 링크를 타고 따라가던가 아니면 다른 커뮤니티에서 그런 링크들을 좀 찾아서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막 이상한 사람은 없으니까 요거랑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시고 이거는 이제 글로벌한 거 자기가 좀 영어가 되신다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데 여기는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뭐 러시아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도 사람 뭐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냥 잔뜩 다 있는데 아주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말고도 이제 다른 채널들이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찾아가시면서 이제 본인만의 리스트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혹시 다른 연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에 대한 얘기보다는 사실 우리 회사 얘기긴 한데 저희 회사 이제 그래서 뭘 하는 회사냐면요. 그 텔레그램이 엄청 사람이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거랑 관련된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카카오톡이 맨 처음 만들었을 땐 대화 기능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각종 서비스들이 갖다 붙었잖아요. 뭐 카카오페이, 뭐 택시,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였는데 그 다 갖다 붙는 서비스 중에 하나를 만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뭘 할 거냐? 이 안에서 저희는 뭐 사진, 뭐 이미지, 영상, 뭐 그냥 갖다 팔 수 있는 디지털 컨텐츠들을 갖다 파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해요. 텔레그램 상으로. 텔레그램 상으로 아마 파일을 전송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실제로 돈으로 타고 주는 것 서비스는 아직 없을 거예요. 아마 누가 만들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링크 따가지고 하면은 그 링크 안에서 뭐 웹툰이 됐든 뭐 소설 같은 거 보든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목표 뭐냐? 그냥 진짜 완전 쉽게 생각해서 라인이랑 카카오에서 하는 걸 텔레그램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컨텐츠 갖다 파는 걸 이제 메신저상으로 하는 거고 텔레그램이 여태까지 이제 이용자 수만 잔뜩 불렸는데 이제 막상 이걸로 뭔가 돈을 벌려던가 하는 그런 건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그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있어요. 난 이걸로도 뭔가 좀 다른 거 좀 해보고 싶은데 왜 없지 하면은 이제 다른 웹페이지 들어가서 뭐 들어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텔레그램을 자주 쓰는 사람들이 뭐 네이버 웹툰 가거나 뭐 그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마 그런 쪽의 서비스를 아마 주로 만들 거예요. 그 창작자들이랑 이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연결시키는 거. 이거는 회사 개요인데요. 저희가
그 사실 혹시 스타트업 같은 거에 관심 좀 있으신가요? 없으셔도 일단 들어보시면 아마 나쁘진 않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가고 싶은 회사나 아니면 대학원을 가고 싶거나 아니면 뭐 군대를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 회사 이름 이렇고요. 본사 주소는 이렇게 딸려 있는데 이게 선정릉역 옆에 있거든요. 근데 아직 덜 지어졌어요. 7월 말쯤에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갈 것 같고 지금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금이 이거는 그냥 뭐 누가 갑자기 돈을 툭 던져준 게 아니라 저희 대표님이 전액 투자하신 금액이에요. 전액 투자하셨는데 저희 대표님은 이제 다른 데서 계셨던 분이고 그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리고 대표님을 제외한 그리고 개발자 한 명이랑 그 마케터 한 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중앙대학교 출신이거든요. 중앙대학교 출신이 지금 한 6명, 7명 정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 그래서 회사 인원이 총 한 9명에서 10명 정도 되고요. 스타트업이죠. 그래서 저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 메일, 제 전화번호, 제 텔레그램 아이디인데 제가 이거 닉네임 정하기 귀찮아서 그냥 처음에 만들어진 거 그냥 그대로 갖다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검색하기 좀 약간 힘드실 수 있는데 그냥 PPT에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냐? 그냥 이거 치시면은 아마 제가 뭐 별의별 사진 다 찍었으니까 혹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그냥 들어가서 친구 추천 누르시고 그냥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게 물어보고 싶은 거 예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혹시 녹화를 종료할 수는 있나요? 이 상태에서? 안에 녹화 중인가요? 네, 왜냐면 제가 녹화한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공식적인 대답이 있을 수가 있고 녹화를 끄고 나서 제가 진짜 여과 없이 그냥 질문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에서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 이거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아마 이쯤에서 아마 영상을 종료하고 저희끼리 아마 질문 문답을 하는 게 좀 더 의미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상 이제 종료를 할게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영상은 여기서 종료가 되는 거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질문과 관련된 건 저희 네 분이 오신 네 분이랑 저랑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은 종료하는 게 어떤 버튼인지 요건가요?